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 자, 팟캐스트가 여러분 조금 이제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 그거 기억하세요? 낙곰수라 그래가지고 왜 라디오처럼 들려오는 건데 이제 그 오디오 파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은 안 보이는 거죠. 저한테 굉장히 불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이런 이렇게 목소리만 나가는 팟캐스트 프로그램인데 우리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에서 파일럿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름하여 청년 이수다. 예, 일단 이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그래서 우리 이 청년 이수다에 어울리는 우리 또 아주 유망한 또 정치인, 신인 정치인 분들 두 분을 모셨는데요.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옥지원 씨, 이문열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문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옥지원입니다. 자, 두 분은 어떠세요? 팟캐스트가 유튜브보다 낫다고 생각하세요? 불리하세요? 유리하세요?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 훨씬 뭔가 편합니다. 네, 유튜브에서는 네. 내가 어떻게 보일까 막 이런저런 걸 신경 써야 되는데 이거는 내용에 신경 쓸 수 있어서 훨씬 편하네요. 일단 저는 청년이 수다라고 해갖고 잘못 온 것 같아요. 왜요? 왜요? 청년이 아니거든요. 네. 간여하죠. 왜냐면 네. 청년이라는 거는 꼭 네. 생물학적인 나이만 말하는 네. 것이 아니라 네. 이 마음, 네? 이 심리적인 거, 뭐 그걸로 생각을 하면 되지. 제가 뭐 어릴 구애를 때부터 받아요. 심리적으로 네. 애늙은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네, 1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해서. 청년이라는 이제 단어가 사실 먼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 보면 사실 뭐 굳이 제가 엮이고 싶지 않은데 이준석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 이준석과 제가 또 처음 나왔을 때가 처음 청년 정치라는 단어가 사실 나오기는 했어요. 그게 몇 년도죠? 그게 2011년도, 12년도 이때거든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12, 3년 정도 흘렀잖아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라는 단어가 오염됐어요. 이 오염시킨 주범이 손수조 이준석이야. 우리가 잘못했어. 네, 잘못했어요. 그래서 어른들 말로 배렸다 그러죠. 아우 배려불었어. 전문 용어 나왔네요. 네. 네. 배렸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청년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또 해주시고 뭔가 새롭고 좀 이렇게 가열찬 그런 부분들을 많이 기대해 주셨는데 일부 부응한 면도 있지만 또 많이 실망시켜드린 부분도 있어서 청년이라는 단어가 오염되긴 했어요. 그래서 또 우리 이문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마음에 안 든다 쓰지 네. 말자 네. 이런 거잖아요. 네, 저는 안 좋아합니다. 우리 옥지원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이라는 단어. 전 중립이에요. 저는 뭐 제가 청년인 거에 대해서 뭐 그냥 제 정체성이고 저는 뭐 보통입니다. 그걸 보통.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습니다. 아 이렇게 중립기업 박는 거 안 좋아해요 우리. 찬성이든지 반대든지 확실하게. 저는 그 기준이 있어서 그래요. 네. 뭐 청년이라서 안 좋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청년이든 노인이든 뭐 이게 여성이든 남성이든 정치를 하려고 하면 그 지역의 정치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맞는 거지 나이든 성별이든 뭐 이런 거 의미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청년이라 못 박는 게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게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신인들을 길러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신인들을 위한 정치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렇게 변화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차라리- 청년이 아니라 신인이 더 중요한 그렇죠. 거다. 차라리 네. 신인 정치인이 더 나은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아 그럼 코너 바꿔. 신인 네. 이수다로 바꿔. 그러니까요. 오케이. 바로 우리 또 이렇게 적용을 또 신인이 하잖아요. 있수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니, 신인 이수다. 저는 사실 바꾸면 이렇게 하고 나 이수다. 나 이수다. 나이스다. 나 있다고. 아니 왜냐면 나님 이수다. 이게 오늘 파일럿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 네. 얼마든지 여러분의 그 네. 말랑말랑한 아이디어 주시면 바로바로 맞습니다. 반영합니다. 좋아요. 그래서 코너명은 나이수다로. 나이스다. 나이수다. 네, 날좀 봐달라는 좋습니다. 얘기죠. 이문열 씨, 우리 옥지원 네. 씨, 나이수다. 나에 대해서 한번 PR을 한번 해 보시죠. 우리 이문열 씨부터 나이수다. 네, 저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희망포럼의 이문열 대표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경기북부가 이제 남부협에서 많이 뒤쳐져 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은 사실 재미없어요. 북부 되게 못 살아. 남부 분당 이런 잘 사는데 북부 저 사는 의정부 못 살아. 집값이 막 5배씩 차이나. 그래서 우리도 잘 살아보자 뭐 이런 취지로 잘 살아보자 어떻게 좀 중요합니다. 규제 풀어서 대기업 좀 네. 갖고 와 볼까 네, 네, 이런 생각으로 시민운동 하고 있고요. 여기 시민운동. 와서 뭐 이제 적나라하게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적나라하게 네. 털어볼 나이수다 이문열 씨였습니다. 자, 그리고 옥지원 씨? 네, 저는 이제 옥지원이고, 저는 미래여성 전략포럼이라는 이제 조그만 이제 보수 여성 단체로 시작해서 지금 한 4, 5년간 이제 있었는데요. 뭐 그런 재미없는 얘기는 말고, 저는 이제 역마살이 좀 껴가지고요. 제가 미국에서 한 10년 살았고, 또 중국에서 또 제가 석사를 2년 하고 이제 여러 군데 떠돌다가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정치권에 이제 오게 됐는데요.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저는 그런 청년 정치인이 되고 싶어요. 다들 네. 이제 나이수다의 나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셨어요. 좋습니다. 네. 결국은 두 분은 그래서 총선 출마합니까? 국회의원 준비하는 겁니까? 저는 그렇죠. 꿈이 있죠. 오케이, 그렇죠. 예, 예. 그러시고 자 그럼 네. 이번에 다가오는 내년 4월에 출마를 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뭐 저는 기회가 있으면 하고 싶습니다. 오, 뭐 20년 있다 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으로 당장 몇달 있다 그때 해야죠. 뭐. 어른들의 가스라이팅. 아, 너는 젊잖아.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아이고, 어? 젊은 금방 가. 기회는 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엄마가 그랬어. 야, 너 금방 나이 든다. 뭘 젊어 느끼는. 지금 때 왔을 때 하자. 네. 좋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이 바탕은 또 정치판이 아닌 것 같아요. 네. 힘들어요. 예. 그렇죠. 힘들어요. 어떤 게 좀 힘든지 적나라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일단 기득권이 이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걸 내려놓지 않죠. 네. 내려놔야 되는데. 어떤 거를 그렇게 안 내려놓던가요, 기득권이? 공천권이죠. 공천권. 제가 살던 의정부 갑 네. 네. 아직도 당협위원장을 뽑지 않고 있잖아요. 계속 공석이죠, 거기. 계속 공석이죠. 그 지역구시군요. 그렇죠. 의정부 갑. 네, 그렇죠. 아, 계속 네네. 부류지요. 오영환 그 소방관이 불출마 선언한 그곳. 맞습니다, 거기.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게 기득권이 뭘 안 내려놔서 계속 그런 건가요? 그렇죠. 자기 사람을 꽂으려고 하니까 아. 우리 그래서 전략 공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사람 꽂으려고. 근데 전희경 뭐 의원 얘기 나오던데요, 네. 얘기하죠. 기사에? 네. 좋은 지역 보내려다 갈 데 없으니 일로 보내겠다 이런 거죠. 근데 사실 당협위원장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선에 되는 게 중요한데 지역에서 활동 안 하다가 뭐 30년 만에 거기서 고등학교 나왔다고 보내봐야 떨어집니다. 그 연구 여러 데서 해봐서 알겠지만. 찾아가가지고 연구 찾아가가지고 애처롭게 막. 네. 예. 그렇군요. 뭐 그게 꼭 챙겨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리 뭐 어느 분이 챙겨주는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챙겨줘 봐야. 지금 네. 지도되거나 영화되거나 그렇겠죠 뭐. 네. 그거 잘 모르겠어 저는. 아 그것도 잘 아닌 것 아시는군요. 같으세요? 아 뭡니까 나만 죽습니까? 저 좀 살아보려고. 아유. 아우 저를 기득권 우리도 한번 우리 해보자 손 기득권. 대표님처럼 제가 이름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무슨 이름 있습니까? 아, 다 좀 알죠. 살자, 대한민국 나도 좀. 국민이면 다 알지. 제 생각에는 이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만 알 것 같아요. 정치에 관심 있는 분만 그래도 손수조를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인지도 부럽습니다. 우리 옥지원 프로도 네. 프로래. 옥지원 씨도 네. 청년 최고위원회 출마하셨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걸 이번에 또 이게 최근에 출마를 하셨기 때문에 인지도가 더 상당하신데 예. 또 출마를 하시게 되신다면 또 어떤 계획으로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저는 요즘 생각이 많은데요. 저는 지역구보다는 좀 아무래도 비례로 전 도전을 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저는 청년최고 때 저 그때 거금에 이제 당비를 내지 않습니까? 출마를 하면. 근데 그때 제가 출마하고 나서 정말 좀 이러저러한 팸코나 이런 이대남 그 우리 지지자분들의 좀 공격을 좀 많이 받았어요. 아, 그때 진짜요? 제가 과거 했던 발언들을 악질적으로 이렇게 캡처를 딱 해가지고 그런 것 좀 있죠. 예, 있죠. 그래가지고 제가 엄청 그때 문매를 맞고 사과문도 올리고 막 돈 그랬었는데. 내고 문매 그러니까요. 맞았네. 돈 얼마 내고, 냈어요? 나 얼마 1,000만 원 냈어요? 냈다고. 1,000만 원이나 냈어요? 와, 그래서 그거는 최고가 기타급이 1,000만 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근데 그때 이제 저는 이 응당 그때 제가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졌다고 생각해요. 아니, 무슨 저는. 발언했는데요? 뭐라고 했는데요? 아 그때 이제 제가 뭐 존잘의 뭐 이렇게 부자 아니면 무고죄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앞부분이 잘려졌어. 그 누가 캡처를 했는데 이제 그게 뭔 얘기였냐면 뭐 여기서 내가 약간 살풀이라 좋아. 그러라고 팟캐스트 하는 거지 뭐. 해보세요. 그 어떤 여자분이 이제 일부 이제 남성분들이 이제 여성들이 이제 갖는 이런 성폭행이나 이런 뭐 폭력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일부 남성들이 여자들이 피해망상했다. 그거는 예쁜 여자 아니면 성폭행 걱정할 필요 없다. 뭐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논리라면 남성들도 무고죄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런 논리라면? 그런 논리라면 근데 앞부분은 쏙 다 잘라. 빼고 어머. 이제 제가 이 과거에 좀 이준석 전 대표를 좀 강하게 비판을 했었거든요. 비판 받을만 했으니까요. 네, 성상납 국면 때. 근데 그거에 이제 앙심을 품은 이제 친 이준석계 지지자분들이 이제 그 뒤에 부분만 캡처해서 나를 완전히 이제 못된 X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좀 억울했었죠. 근데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설명을 할 그럴 새가 없었어요. 딱 출마하고 나서 맞아, 지금 바로 맞아. 두들겨 맞아가지고. 근데 그때 뭐 저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은 사과하는 게 맞다. 거두절미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나의 억울함이나 뭐 그때 무슨 발언이었는지 설명할 기회가 나중에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저는 쿨하게 사과를 했었고
근데 이제 저는 다른 얘기도 더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사실 나는 정책적으로도 뭐든 정치인으로서 근데 그거 잘 안 들어주잖아요. 정책 얘기.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발언을이나 생각을 좀 더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례대표를 주마시는 건가요? 네네. 아 그렇군요. 국민의힘에서 비밀. 이 비밀 나서 비밀. 이문열 선생님 비밀 이런 거 우리 파야 되잖아요 또. 아유 파면 뭐예요? 바빠. 우리 할 얘기해. 뭐. 예. 아니, 근데 뭐하러 사과 있어요 그때? 그럼 어차피 뭐 펜코 다 저기 이준석계 라인 아니에요, 그죠? 네 맞아요. 다 그런 사람들인데. 네. 예. 안녕하세요. 아 뭐 그러시군요. 사과해, 뭐. 지금 순간에 우리 또 송영훈 변호사님 또 오셨는데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네, 지금 그렇죠. 네, 네. 팟캐스트를 진행 중인데 네. 일로 와요. 우리 또 유망한 신인 아니겠습니까? 그쵸. 예, 함께 촉망받는. 마이크 쥐어주시면 제가 그렇죠, 그렇죠. 우리 정치 신인들은 마이크 좋아해요. 그쵸. 어디 가든 마이크를 안 마이크만 줘서 있으면. 문제지. 그렇죠, 그렇죠. 자, 우리 지금 코너를 나이수다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인들이 그래요? 나 있다고 소개하고 우리의 네. 할 말을 하는 그런 팟캐스트거든요. 네. 자, 우리 송영훈 씨의 나이수다 한번 나는 누구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맡고 있는 송영훈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연임이 돼서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원래- 법률 자문위원회. 네. 아, 그러시면 변호사십니까? 그렇습니다. 아, 시 도당 이런 거 아니고 그렇습니다. 중앙당의 법률 자문위원.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변호사시면서 정치적인 어떤 내년 출마를 혹시 고려하고 계신 건가요?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지원하셨잖아요. 네. 근데 거기 보류됐잖아요. 아직 정확하게 확정되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지역구를 어디 그거 신청하셨죠? 그 서울 강서 의뢰 지원을 했는데요. 네. 아직 아, 뭐 의뢰정. 강서구 지금 따끈따끈한 지역 아니, 아니에요? 그- 김태우 전 정부청장 네, 네, 네. 이슈로. 강서구청장 때문에 지금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죠. 그렇죠. 강서구가. 예. 아, 그 강서의 을? 네. 네, 을 지역의 당협위원장을 신청하신 아주 핫한 지역에. 역시나 또 우리 또 유망한 신인이시네요. 네, 이제 음. 신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 지금 팟캐스트를 찍고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기득권의 어떤 그런 얘기하고 정치 신인으로서 우리가 정치에 발 딛기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또 강서구도 또 따끈따끈한 지역이니까 요즘 어떤 힘든 것들이 좀 있는지 좀 털어놔 보시죠. 네. 일단 그 모두 구청장 선거에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요. 다른 걸 뭐 해도 관심 받기 어렵습니다. 그거 되게 힘들어. 관심 우리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관종이야. 아닐 수 있어요? 이문열 교수님 아니에요? 맞죠? 저는 아닙니다. 관심 있는 게 아닙니까? 관심 네. 받고 싶어. 그리고 맞아요. 관심 받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인지도 알리는 게 중요한데 그 관심이 없다는 거. 네. 그 관심을 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게요. 인지도 어떻게 쌓고 있으십니까? 우리 또 나이수다의 멤버분들. 이문열 쌤, 네? 인지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럼 안 올라가잖아. 인지도가. 아니야. 우리 이문열 아니야. 대표님은 그 패션에 굉장히 신경을 쓰시잖아요. 괜찮은 방법이죠. 저는 늘 그냥 동네에서 다니던 모임에 늘 다녀서 동네 분들은 알아요. 그냥 존재 자체가 이목을 끌어.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유권자의 한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쵸. 지금 99%한테 알리려면 뭐 방송을 나오거나 뭐 이런 팟캐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런 기회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맞아요. 우리가 만날 수 있어 그 동네에서 모임하고 막 활동하시는 분들은 어디 모임가다 겹쳐. 맞아요. 맞아, 내가 맞아. 1000명에서 2000명이 그 보는 동네 사람 다 맨날 가고 봐. 있어. 다 단체장하고. 근데 그 외 분들을 지금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서. 그런데도 우리 언론이라든지 종편 패널이라든지 유튜브까지 해서 정치 유튜브까지 해서 보면은 또 늘 나오던 사람만 나와요. 그렇죠. 신인들에겐 또 아. 그렇게 마이크를 주지 않는 게 이 또 정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도 우리 또 이문열 쌤은 어떻게 또 저기 지역 언론과의 또 관계도 많이 그 또 좋으시던데 그런 걸 관리는 또 어떻게 하세요? 그 기자님들은 기자가 되기 전부터 제가 밥 사 먹였어요. 역시 근데 애들이 잘 커고 기자가 됐네? 야 이거 웬 땡잡은 일이야? 씨앗을 잘 뿌리셨군요. 얘네 대학 다니고 할 때 내가 형 밥 사줘야 하면 밥 사주고 했는데 애들이 기자가 된 거야 나. 또 이럴 수가 지역에서 네. 오래 활동을 하다 역시 보면 정치는 돈입니다, 여러분. 역시 또 밥 잘 사주는 착한 형님이다. 갑자기 애들 기자가 됐어 한 10년 전에. 그래갖고 소통이 잘 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친하죠. 무르르듯이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송영훈 선생님은 인지도 올리기 위해서 좀 공중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잘 안 오릅니다. 그러니까. 칼럼 막 저도 중앙일보에 이것저것 쓰시고. 하는데 뭐 저도 뭐 그 주요 일간지에 기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그 신인들은 갈 길이 참 먼 것 같아요. 그러나 뭐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열심히 해야죠. 그럼 중앙 그 신문에 기고하는 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는데요. 저도 제가 글을 잘 써가지고 그게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명필이십니다. 또 명필 이렇게 어. 글빨로 가는 거. 우리 또 이문열 선생님 유튜브 말빨로 가는 방법. 아니 뭐 아니, 이렇게 무슨 형동생 말씀이세요? 말만 가는 거. 저 글 잘 씁니다. 아유 못 쓴다는 게 아니라 저 이름이 이문열이에요. 한자도 그럴 물에 세찰 열자. 48년생 우리 이문열 선생님하고 똑같아요. 제가 큰 실수를 와. 했네요. 네. 한자, 이문열 한자까지 선생님을 똑같으세요. 한자까지. 그럼요. 이문열 선생님을 몰라보고 그런 아, 말씀을 큰 실수하셨네요, 아유. 손 대표님. 근데 이름 이거 약간 이름빨 볼 것 같아. 그럼요. 그쵸. 이문열을 모르면 그 사람은 정말 무식한 분이에요. 정말로. 그렇지 않아요? 이문열 어떻게 최소한 이문열의 삼국지는 들어봤어야지. 아 그리고 투표 용지 찍을 때 이문열 이름 있으면 들어본 것 같은데 이렇게 돼요. 이렇게 네. 또 찍을 수도 그렇지. 있겠는데요. 그게 이제 명함을 주면 달라요. 이제 네. 명함을 딱 줬을 때 보통 한 40대 이상 분들은 이름이 이렇게 하는데 20, 30대 친구들은 이렇게 돼요. 아, 그럴 수 뭔가 있군요. 그분들은 이분 소설을 안 읽은 거야. 우린 잘할 때 다 읽었는데. 이름으로 치자면 우리 옥지원 씨도 이름빨 그렇죠. 볼것 같은데 좀 특이하니까 한 번 들으면 안 까먹지 않나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리고 손수조 대표님도 이름이 특이한 편이라서 되게 각인이 잘 되는 나도 효과를 이름빨 그러네. 받았어. 톡톡히 보실 것 같아요. 그- 손수조. 스레드 아이디도 잘 지었어요. 워터탱크. 그러니까 워터탱크는 사실 FM 우리 그 멤버분들이 지어준 거긴 해요. 아. 거기서부터 이주성 라인이네. 라인이 아니라 아니라고 해도 여기 이주성 라인 맞네. 아니 어디든지 그 또 팬분들이 있는 거죠. 여기도 있고 저기 팬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초반에 사과하셨으니까. 네, 예. 워터탱크 누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에서 커뮤니티 안에서 재밌다 좋다 그래가지고 막 하다가 또 스레드 아이디까지 그렇게 됐어요. 스레드 어떻게 잘 돼요? 재밌어요? 근데 난 또 막 그렇게 그 SNS를 많이 하는 스타일은 나도 아니에요. 그래. 그냥 케바케인데 난 스타일 좀 그래. 그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어. 스레드 해요? 송영은 아이디만 만들어놨어요. 아이디만 말았어요. 그러니까 읽는 거 하기도 바쁩니다. 잘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그래. 우리 MG 아닌가 봐. 우리 MG 점권인가 끝물. 우리 되게 점권류인가 봐. 송영훈 씨는 이름 덕은 별로 안 봐요? 영훈은 좀 흔한가? 첼리스트. 저하고 동명이인인 분들이 두 분이 있어서 한 분은 그 유명한 첼리스트고 그분은 그 네이버에 치면 항상 제일 앞에 나와요. 유명하신 분이에요. 오, 첼리스트. 그 송영훈의 가정음악이라고 KBS 93.1 진행을 봤었고 KBS 그래서 93.1. 그분의 인지도를 아직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은 간접 광고하고 그래요? 일단 네이버에 이름 쳤을 때 먼저 떠야 인지도가 있는 거죠. 그분은 그렇죠. 조금만 노력하면 넘어설 수 있어요. 이제 이문열을 그분을- 그분은 못 넘어서. 그분을 넘자. 막 기사 제기사 억지로 막 내도 하루면 없어져. 제가 작년인가 제가 뭘 하던 행사를 해서 기사가 엄청 많이 났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이문열 작가님 그 저기에 서재에 불났어. 어머. 싹 다 덮어서 거기 불난 거로. 근데 그거 좀 고민이겠다. 나는 네. 더 덮일 그런 고민은 안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이름이 조금 특이하니까 우리 어. 기사가 덮일 일은 잘 없어요. 옥지원 손수조 같은 경우는. 예. 한 방에 덮입니다. 아, 한 우리는 말씀하시면 덮여 그냥. 우리는 정치인 될 운명인가 봐. 그러게요. 이름에 타고났나 봐. 이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예. 자, 그렇습니다. 자, 차세대 미래전략 연구원 나이수다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뭔가요, 피디님? 어떻게 하는 거죠? 3분 남았다고요? 아이고, 3분밖에 안 남았어. 우리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러게 너무 3분 남았네요. 재밌는데 시간이 빨리 자, 가네.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가 이제 신인이 얼마나 힘든가에 대해서 일단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공천에 대한 얘기를 한번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아까 우리 이문 선생님도 좋습니다. 공천이 힘들다는 얘기 하셨기 때문에 자 공천에 대해서 한 말씀씩 좀 한 번씩 더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옥지원 씨부터 공천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 우선은 저는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신인들을 발굴하거나 이렇게 하려는 그런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사실 정말 우리 참의원에서 이렇게 해주시고 계신 이런 프로그램들을 사실 여연이나 당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당을 내부에서 혁신시키는데 이제 좀 많이 힘이 붙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당이 많이 좀 깊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좀 재선하고 삼선하시는 데만 관심 있으신 것 같아서 좀 뼈를 때리자면 좀 그런 것 같아서 좀 많이 우려가 됩니다. 신이 키우는데 전혀 생각 없고 네. 본인 자리 보존에만 너무 몰두해 있다. 네. 우리 송영훈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우리나라 정당들이 뭐 국민의힘이고 민주당이고 또 뭐 제3당이고 막론하고 그 당원과 국민을 좀 정치 소비자로
생각을 하고 제대로 대우를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다못해 과자를 사도 그 포장지에 성분 뭐 들어있다고 다 써 있잖아요. 단백질 얼마, 탄수화물 얼마, 이거 몇 칼로리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이걸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보를 주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정당이 그 후보를 공천할 때 물론 경선을 거칩니다만 그 경선하기 전에 굉장히 형식적인 정보를 주고 그리고 그 당원과 또 국민에게 공정하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한정된 정보를 가지고 또 이름도 못 들어본 사람들을 놓고 그 어쩌다가 전화가 오면은 그걸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좀 더 당원과 국민에게 그 공정하게 다가갈 수 있는 권리. 그거는 예비 후보들을 위한 권리가 아니고 사실은 당원과 국민이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권리거든요. 그래서 좀 더 충분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그 경로를 통로를 정당들이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정보를 좀 많이 주자. 하물며 과자 살 때도 다 맞습니다. 정보 있는데 예, 좀 신인들에 대한 정보 그죠? 그런 것도 많이 좀 알려질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시스템적으로. 자, 그리고 우리 이문열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천. 이문열 씨 하니까 이상하네요. 아까까지만 대표로 하더니 갑자기 확 낮아진 것 제 같아요. 맘대로예요. 제 맘대로. 이문열 선생님. 위원장님, 작가님 뭐 이런 거 안 될까요? 회장님. 그 얼마 전에 여론조사 보니까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것 중에 한 절반 이상이 신인 정치인이에요. 기존의 정치인들 좀 갔으면 좋겠다. 새로운 사람 발굴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이 많거든요. 근데 이 시스템상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한 3선 하신 분하고 저 경선을 하면 제가 무슨 재주를 이기겠어요. 못 이기죠. 근데 저는 전 지역을 다 경선하는 게 맞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전략 공천을 없애고 전 지역을 이제 경선을 하되 이 어드밴테이지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신인한테는. 예를 들어서 뭐 저희처럼 의정부 갑처럼 지금 당협위원장도 없고 다 똑같은 사람끼리 경선한다면 다 똑같이 이제 어떤 어드밴테이지 없이 가는 거. 아니 원외 위원장이 있고 신인이 있으면 신인한테 5%의 가산점. 그러니까 기존에 줬던 가산점 20%는 자기가 득표한 거 20%이기 때문에 자기가 득표를 별로 못하면 의미가 없어 사실은. 되게 큰 거 같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로 5%를 가산해 주는. 그리고 여기가 초선이다. 그럼 10%. 재선은 15. 그다음 3선 이상은 20%. 그러니까는 3선 이상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3선까지만 하고 이제 뭐 험지로 가시거나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0% 정도의 자기가 페널티를 받고도 당선이 되는 사람이면 대단한 거예요. 그분은 인정. 그렇게 이렇게 시스템화 시켜야지 저는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천 물갈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그죠? 네. 역시 또 내년에 바로 국회의원 네. 출마를 준비하시는 분이라서 역시나 좀 현실적인 부분이 있네요. 네, 오늘 이렇게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의 나이수다라는 팟캐스트를 이렇게 파일럿 형식으로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우리 옥지원 씨는 좀 하실 얘기 좀 했습니까? 네, 초반에 좀 살풀이도 좀 하고 좀 후련하네요. 후련한 시간. 네. 네. 어디 가서 딴 데서는 그죠? 이런 기회가 잘 없는데 네. 우리 얘기를 해봤어요. 또 송영우 씨는 중간에 들어오셨지만 좋습니다. 재밌었어요. 저희 또 마이크 쥐어주면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준비된 신인. 네. 우리 이문열 선생님은 네. 이게 저는 아쉬운 게 팟캐스트라 얼굴이 안 보여서 사실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게 유권자들한테 얼굴이거든요. 이거 좀 아쉽습니다. 네. 신비감을 좀 유지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저희 파일럿 프로그램을 들어주신 분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또 많은 신인분들도 발굴하고 근데 사실 지금은 너무 선거 인접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발굴하고 양성한다는 것이 지금으로선 쉽진 않지만 또 이런 것이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은 뭐 잠시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한 그런 연구원이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또 이런 프로그램들 많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이 마이크를 다음에 또 다른 신인에게 또 넘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이수다. 네, 손수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